반장, 네. 네, 지금 이제 서산의 집까지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였는데, 어제 신문인 21년 11월 24일자 신문에 보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태양 탐사선인 파커라는 탐사선이 있는데 이 탐사선이 가지고 있는 속도가 시속 53만 킬로미터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 기사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어, 그 반장이 생각할 때에 이 우주선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한 몇 시간 정도 또는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은가요? 음, 한 1분도 안 돼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그 이상은 학생이 이제 그 이, 공부는 좀 등한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에 대한 감각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이 그 우주선의 속도로 하면 분이나 시간 단위의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초 단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초 걸린다고 하면 아마 천안에서 서산까지는 한 1초면 또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상은 학생, 네. 지금 우리 그 천안에서 1초 만에 그 서산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 그 굳이 자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 5분도 아니고 1초인데 정말 눈 깜짝하면 도착해 있을 거리라고 하면 정말 전혀 자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신문 기사에는 시속 53만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이 신문 기사는 좀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 아래 내용에 보면 21일 날 이 파카 우주 탐사선이 58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이틀로 되어 있는 53만 킬로미터는 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커 탐사선이 이전에 기록했던 그 신기록도 53만 킬로미터가 아주 그 빠른 속도였는데 이 기록을 스스로 또 갱신했다라고 이번 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또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빠른 그 비행체를 만들려고 하면 연료가 엄청 많이 들겠죠. 또 엔진도 엄청 크고 또 성능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이렇게 빠른 탐사선을 띄울 만큼의 엔진이 개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엔진에 담을 수 있는 연료를 싣고는 도저히 이런 우주선을 우주에 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로켓 엔진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연료도 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태양 탐사선인 파커는 이렇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1989년 미국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가 이제 10년이 넘는 준비를 마치고 이제 목성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출발하였던 1986년 챌린저호가 60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여서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연료가 액체 로켓이었습니다. 물론 목성 탐사선도 액체 로켓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액체 로켓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모든 우주 탐사선의 엔진을 고체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체 로켓으로는 그만큼의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성까지 이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도 또 연료를 바꾸지 않고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기술입니다. 예정대로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는 발사 4개월 후에 금성에서 초당 2.2km의 가속력을 얻었고 다시 10개월 후에는 지구로부터 초당 5.2km의 가속력을 얻었으며 또 2년 후에는 지구에서 초당 3.7km의 가속도를 얻어서 총 초당 11.1km의 가속력을 얻은 결과 6년 후에 목성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스윙 바이 또 플라이 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반장 이상은 학생, 네, 네, 우리 서산 집에 갈 때 걸어서 가나요?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아, 네. 그럼 버스를 타고 서산까지 가는 동안에 열심히 버스 안에서 달리기를 해야겠네요. 달리기요? 네. 사람이 이동하려면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 저희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죠. 네. 버스라는 것은 굳이 이 승객이 뛰지 않아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산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이지요. 네, 네, 마찬가지로 우주 탐사선이 자체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 이동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탐사선이 이 행성 가까이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에 타고 있으면 이 버스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이 탐사선이 이 행성, 금성이라든지 지구의 영향력 안에만 있으면 빠른 공전의 속도로 또 우주를 내어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힘을 이용한 것이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론에 의하면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의 이 행성이 태양을 도는 공전의 속도의 2배에 달하는 가속력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사선에 새로운 엔진이나 또 더 많은 연료를 싣지 않고도 충분한 가속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은 학생, 네, 네, 이렇게 꼭 자신이 뛰지 않아도 이렇게 버스에 몸을 실으면 버스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혹시 이상은 학생에게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이런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상은 학생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에 빨리 또 더 멀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은 학생 생각은 어떨까요? 네, 저도 이런 게 좀 보편화되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상한 학생의 그 친인척 중에서 아주 돈이 많은 재벌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런 권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뭐 취업 같은 경우도 그냥 병원 하나를 지어서 또 우리 상은 학생이 마음 놓고 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혜를 준다든지 또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상은 학생이 일하고 싶은 분야로 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것이 이게 비양심적이다. 내가 거리 이동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발로 뛰어야지 내가 이 버스에게 의존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또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남들은 다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혼자서 버스 안에서 막 뛴다라고 하면 아마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윙 바이, 플라이 바이가 비도덕적이거나 또 비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혹시 이상은 학생에게 돈 많은 친인척이나 또 마음대로 부서로 보내줄 수 있는 권력자의 뭐 또 가까운 분이 있나요? 친척 중에서요? 네. 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상은 학생은 이제 뭐 그 스윙 기법이나 또는 플라이 바이를 이용해서 더 멀리 가거나 또 더 빨리 가는 거는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음, 네, 거기까지. 네. 네. 네, 우리 백석대학교 플레이 바이 우리 백석대학교의 사범학부는 올해 임용고사에서 9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올해 신문인 2021년 2월 22일자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것인데 우리 교사 임용고 시험은 고시라고 부를 만큼 엄청 어렵고 또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94명이 이 임용고사에 통과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만 그런가 해서 작년에 또 신문을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93명이 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100명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는 이 우리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또 잘 정리하고 또 선배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또 후배들이 잘 또 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백석대학교에서는 청해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학생들을 해외의 1급 호텔에 인턴으로 파견하여서 선진 또 이런 매너라든지 또 이런 업무 능력을 그들이 배우게 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해에만 4학년 15명, 또 2학년, 3학년 52명, 총 67명이 괌이나 또 사이판 또는 미국 본토의 1급 호텔에 파견이 되어서 인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의 특급 호텔에 5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 네. 네, 우리 반장이 비록 돈이 많은 친척이나 또
권력자는 없다 하지만 우리 백석대학교가 또 우리 이상은 학생의 또 플레이 바이 또는 스윙 바이를 또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은 학생은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런 스윙 바이, 플레이 바이에 또 함께 탑승을 하여서 또 상은 학생이 꿈꾸는 목적지에 또 보다 빨리 멀리 갈 의향은 혹시 있는지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또 어떤 그 취업 지도라든지 또 학습 지도라든지 또 진로 지도 같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바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안에서 또 뜀박질을 하거나 또는 버스가 아닌 걸어서 고향집에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듣는 저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또 여러분의 목적을 보다 멀리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은 학생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끔씩 들어가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꼭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의향이 좀 있을까요? 네, 한번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학교가 제공하는 이 플라이 바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9장 논증을 평가하기 숨은 가정과 다른 관련 논증 9.1 암묵적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2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윌리엄 루푸스 왕이 왜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제위 1년 중에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푸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헨리 1세의 대관식 현장에서 기존의 법령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루푸스 이전의 정복자 윌리엄 때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이나 관습과 비교해 보면 윌리엄 루푸스의 독재 정치가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루푸스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해야 했지만 영국은 빨리 안정을 되찾았기에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태평성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음 왕인 헨리 1세는 대관식에서 정복자 윌리엄의 아들이 십자군 원정에서 곧 돌아올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귀족들이 생겨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1100년에 헨리 헌장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루푸스가 독재 정치를 행하였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증을 살펴보면 루푸스 왕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1, 2세의 대관 현장에서 루푸스 시대의 강압적인 법을 고치는 법령이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결론을 정당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7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건물이 불에 타 무너진다면 잿더미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잿더미만 남아있다. 따라서 건물이 불에 타 무너졌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장, 네,
이 지금 예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이 불에 파괴되어지면 제가 남게 되겠죠? 네. 네, 현재 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불에 타 무너졌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당연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다른 이유로 잿더미만 남게 될 경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가령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건물이 아니라 다른 나무나 그런 주변 환경들이 아, 재로 뭐 변한 것. 이렇게 불이 나진 않았지만 지진이 나지면 또 그거 건물이 무너져서 또 이렇게 어, 그 흔적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네.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어서 또 이렇게 포탄이라든지 아니면 또 로켓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건물이 잿더미만 남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어, 논증을 행할 때에 꼭 그렇지 않을 다른 경우들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논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보았을 때에 이 추론은 고전적인 오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A면 B, 그래서 B면 A라는 아주 흔한 형태의 잘못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상은 학생, 네, 교수님. 네, 이렇게 A면 B, 또 그것을 환원해서 B면 A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추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잿더미만 남을 다른 이유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화재뿐만 아니라 폭격에 맞아서 잿더미만 남을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가정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화재 외에 다른 식으로는 선병에 낼 도리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추론이 이제 합당하게 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가정들을 추가하여서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제한하는 것이 좋은 추론을 위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장 이해되지요? 네, 네. 이해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7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선생님이 동료들에게 시험 직전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스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따라서 이 존스라는 학생이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의 추론이 뭐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스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학생이 그렇게 똑똑한 또 유능한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이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 학생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유자재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존스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는 하였는데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점수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아마도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는 공부했지만 원하는 점수를 맞기는 어려울 거예요. 끝으로 이 존스라는 학생이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긴장을 하거나 또는 몸에 탈이 나서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존스는 시험을 어떻게 볼까요? 시험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존스라는 학생이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시험이 그 학생의 공부한 내용을 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져야 하고 또 존스라는 학생이 좋은 컨디션 하에서 시험을 보았을 때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추론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라는 이런 단순하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조건들을 맞추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은 학생은 오늘 1일 네, 반장까지 한 걸 보면 우리 수업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매주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까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컨디션 관리도 해야 예, 되고,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컨디션을 떨어지거나 또 몸에 또 이상을 느끼게 되어지면 또 좋은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교수자가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될까요? 아니면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한 자기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 할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난이도로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과정 안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백석대학교의 각 과에 합격할 만큼의 검증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우리 교재 174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를 가정하는 방안.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재주가 뛰어나거나 보수가 낮은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논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음, 어, 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또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실업자들이 어떤 이제 그 능력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또 너무 자기가 원하는 보수만을 원하기 때문에 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로 잠시 더 이상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 네, 경우에는 지금 내 몸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옷을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자에 남아 있는 것이겠죠. 또 여러 이유들로 실업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실업자의 상황들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어야만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와 또 사회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여서 이들이 왜 또 실업의 환경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어 놓아야 우리 사회의 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상은 학생 그렇게 공감을 하나요? 네, 공감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그 이상은 학생은 지금 그 간호학과는 일손이 워낙에 딸리는 이제 상황이고 미래에도 계속 일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 경우 보면 취업률이 좀 괜찮은 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취업률은 좋은 편인데 네.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이제 또 이 그 직장에 따라서 이제 그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근무 조건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죠?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 또 이런 새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률이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상은 학생은 취업을 하면 서산에서 취업을 할 건가요? 아니면 천안에서 취업을 하나요? 전 만약 취업하면 천안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네. 천안에 좀 좋은 그런 병원이나 또 경기도의 좋은 병원에서 또 의료인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전문 의료 기술을 또 제공하는 우리 이상은 학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은 학생은 이 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논증은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재주가 뛰어나거나 보수가 낮은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면 취업자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덧붙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기는 논증은 A 그리고 B 따라서 B라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 교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9.2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를 가정하는 방안 우리 1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 아무리 비논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라는 조건부 가정을 추가할 경우 모든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